시사오늘 윤진석이 묻는다. 원희룡 대 한동훈. 경쟁력 비교. 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석이 묻는다. 인물편 원희룡 대 한동훈입니다. 오늘은 경륜과 정론 또 해안 있는 평론을 해주실 양순석 국민의힘 책임당원 협의회 부의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원희룡 대 한동훈. 예. 네, 인물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아주 지금 정치인으로서는 아주 인싸들인 분들이시죠. 먼저 원희룡 장관은 전형적인 흑수저, 자수성가형의 수재형의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자기 집에 전기불이 없었다. 주경야독을 하는 그런 전형적인 정객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 고사 수석, 서울대 법대 수석, 그 다음에 사법시험 수석, 3런 홈런을 친 전형적인 야망의 수재형의 정치인입니다. 그에 비해서 한동훈 장관님은 또 특이하게 전형적인 흠없는 엘리트형의 그 정치인이에요. 그것도 역시 한동훈 장관님도 현대고등학교에서 1등과 반장을 거의 놓치지 않는 그런 수재형이죠. 근데 한동훈 장관님은 원희룡 장관님하고 다르시 금수저 출신이죠. 아버님이 외국 반도체 회사의 법인장을 하셨으니까, 한국 법인장을 하셨으니까, 상당히 부유하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좋은 가정에서 아주 잘 큰 흠이 없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핸디캡은? 원희룡 장관의 핸디캡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일 큰 건 낮은 인지도입니다. 그 인지도가 낮은 게 아마 제주 지역 출신의 한계일 겁니다. 그분이 아마 경상도나 안 그러면 서울이나 중부권이었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지지도가 훨씬 높을 건데 인구 70만 밖에 안 되는 제주도 중문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낮고, 또 하나는 원희룡 장관님은 약간 좀 중후하지 않은,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한 국가의 우리나라 예산이 700조인데 세계 6위의 7위의 경제 대국을 이끌어 나갈 만한 대통령으로서는 조금 가벼운 그런 분위기의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의 핸디캡은, 한동훈 장관님은 선출직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 출신이고 또 너무 엄친아라고 하는 그런 게 국가 지도자로서 또 글로벌한 지도자로서는 핸디캡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여기 방청객이 있으셔가지고.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제 또 중요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 원희룡 대 한동훈 총선 나올까 요거인데요. 저는 얼마 전, 한 2달 전까지만 두 분 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 두 분 다 총선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두 분 다 아마 총리 경험을, 대선 전에 총리 경험을 해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원희룡 장관이 장관을 조금 더 하시다가, 지금 현안들을 더 하시다가 총리로 가거나, 그 다음에 또 원희룡 장관이 또 양천에는 지금 돌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양천갑이 지금 다른 민주당 의원이 현역 있고 거기 조수진의 최고위원은 막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출마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장관직을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아마 대통령도 조금 더 하도록 만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장관은 이제 중요 이 이슈들이 지금 한 1년 동안에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의 효용은 끝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국정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출마하는 모험을 하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비례로 보냈다가 비례 경험을 몇 년 하고 그다음 총리 경험을 하게 해서 그다음에 대권에 나가도록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저희 이제 그 정세훈 정치평론가가 예. 입수한 정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종로 출마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종로 지역구가 만만치 않은 지역구입니다. 지금 최재형 의원이 보궐로서 이겼는데 그건 보궐이었기 때문에 이겼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 분석을 해보면 민주당이 아마 5.5대 우리가 4.5 정도의 그런 그 분석을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당 후보로서는 불리하고 그 다음에 정치 1번지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종로에 나가면은 민주당이 대단히 강한 사람을 저격수로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그 센세이셔널한 싸움이 되는데 굳이 한동훈 장관이 그런 걸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좀 편하다고 꽝 그러면 선거하기가 쉬운 용산 쪽이나 출마한다 그러면 안 그러면 강남을 제외한 우리 국민의힘이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택하지 않을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비례로 간다고 봅니다. 근데 그 대권 주자가 비례로 쉽게 가서 된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국정 경험이 없었으니까 검찰총장 외에는 그건 검찰의 경험만 있었으니까 국회의원의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정치인은 특히 재권주자는 반드시 국회의원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은 지역구나 비례나 큰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뛰어난 분이시고 또 흡수력도 굉장히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비례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은 비례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 총리로 갈 수 있다. 네, 총리로 가기를 본인은 나는 내가 원희룡 장관이라면 나는 대통령한테 내 총리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든 차기 대권으로 가는 길이다. 네, 저는 원희룡이는 차기 대권에 총선에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안 하지만 차기 대권으로 간다. 그렇죠. 둘 다 대권 주자들이죠. 네. 강력한. 예. 네. 그럼 세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그 원희룡 대 한동훈을 과거 정치인에 빗댄다면 누구로 들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캐릭터가 아주 독특해서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을 받고 며칠을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고 또 저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원희룡 장관은 남원정 했거든요. 남경필, 정병국 이 두 분들하고 한나라당 정풍운동을 했습니다. 개혁운동을 했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박찬종 의원도 사법행정, 세무서, 회계사 세 개를 다 패스한 수재형의 정치인이고 또 이미지면도 상당히 박찬종 의원하고 같고 또 청렴한 무균질의 정치인으로서 박찬종 의원하고 조금 빗댈 수 있고 한동훈 장관은 맞는 캐릭터가 잘 없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인재 대표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대단한 달변가고 그 다음에 탁월한 화술을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언어의 마술사고 그 다음에 감각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이인재 전 대표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인재 대표 대단한 달변가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대단한 달변가입니다. 논리적이고 또 두 분 다 사법고시 패스한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찾는다 그러면은 원희룡은 박찬종, 한동훈은 이인재 그렇게 한번 맞춰보면 딱 맞진 않지만 비슷하게 맞아가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예. 원희룡 대 한동훈
대권 경쟁력 누구에게 더 있다?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희룡 장관이 더 훨씬 높죠. 대권 경쟁력과 능력과 이런 게 더 높은데 앞으로 몇 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동훈, 그 다음에 지지도는 지금 저 한동훈 장관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이제 경력이나 커리어 면에서나 경험은 원희룡 장관이 앞서지만은 한동훈 장관은 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액티비티한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걷는 거 보면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빠르게 걷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눈을 봐가면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행사장에 갔는데 거기 아마 교도관, 퇴직한 교도관들 무슨 뭐 추도식인 것 같은데 휠체어에 타 있는 전직 교도관하고 인사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눈높이에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거 상당히 저는 좋게 봤고 또 고등학생들이 지나갈 때마다 사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아주 그 학생의 눈을 보면서 아주 옆에 정겹게 그런 건 굉장히 장점이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현재로서는 객관적인 이 데이터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원희룡 장관이 경쟁력이 좀 높은데 한동훈 장관은 그에 못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계속 커오고 있는 그 형태의 정치인이고 원희룡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클 수 없는 그런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커오는 정치인, 그 다음에 솟아오르는 정치인이 언제나 무섭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경쟁력에서는 원희룡이 조금 앞선다고 볼 수 있어요. 경쟁력은 원희룡이 앞서지만 어쨌든 앞으로 봤을 때는 몇 년이 남아 있으니까 한동훈의 가능성 끝은 모른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내신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그런 건 다 누가 추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시나요? 여전히?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좋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장관보다는 자기의 정치 철학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법치에 대한 단단한 이론이 있고 또 이 거대 담론인 공정과 질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기는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적격이라고 보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우리 이제 한동훈 장관님은 이제 경륜 쪽에서 약간 좀 부족하니까 요 남은 한 4년 이 동안에 어떻게 이분이 자기를 연마하고 또 수련하고 어떻게 다듬어 가는지 윤석열 대통령 마음은 아마 원희룡 장관보다는 한동훈 장관한테 마음이 있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서는 서민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기생충 학자죠. 이분은 대단한 한동훈 장관의 광팬입니다. 한동훈이가 무조건 다 옳다는 거예요. 하는 건 무조건 다 옳은데 그러니까 대담하다가 사회자가 그럼 한동훈이 틀린 게 있으면 어떡할래? 그러면 나는 한동훈이 틀렸다 그러면 그 한동훈에 대한 기준을 바꾸겠다. 틀린 한동훈도 난 옳다고 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동훈이 매력이 있는 거죠. 저도 서민 교수님의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매듭을 짓는 차원에서 원희룡 대 한동훈 그럼 결국 누구란 말씀입니까? 저 개인적으로 하라 그러면 저는 한동훈한테 한 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입장으로는 원희룡이나 한동훈이나 다 윤석열 대통령을 이어갈 또 야당의 강력한 어떤 후보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야당도 강력한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후보를 보다가 이 두 분을 보면 약하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좀 더 잘 성장해주고 또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더 의식을 더 키우고 철학을 키우고 그렇게 해주기를 국민들은 바랄 거라고 봅니다. 네, 원희룡 대 한동훈 이제 윤석열 정부 사람들 중에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총선 등판 여부에서도 주목을 받고 또 차기 대권을 바라볼 때도 주목을 받는 이 핫한 인물들입니다. 이제 이번 편은 원희룡 대 한동훈이었지만 예. 다음 편은 이제 안철수 대 오세훈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했습니다. 예. 네,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